2025년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메시지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 무역대표단을 오늘 백악관에서 직접 만나겠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협상단을 직접 호출한 전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국이 미국 대통령을 직접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감동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재무부에서 수석 서기관으로 일하고 있는 캐서린 밀러입니다. 2025년 7월 초 워싱턴 DC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때문에 재무부 건물 전체가 전쟁터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7시면 사무실에 도착해서 밤 10시까지 중국, 유럽, 일본과의 통상 마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19세기 25대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의 사진이 걸려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언급하는 인물이었거든요. 맥킨리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50% 이상의 관세를 매겼어. 그 덕분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거야. 베선트 재무장관의 말이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저 역시 이 정책이 옳다고 믿었어요. 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겨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 동료 제레미 핀치는 한술 더 떴습니다. 재무부 내 고위 관료인 그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무시를 드러내며 매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한국, 그냥 작은 나라 아닌가요? 기술도 별로 없고 우리가 조금만 압박하면 금방 굴복할 거예요. 핀치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항상 아시아 각국의 GDP 순위표가 놓여 있었는데 한국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봐요, 캐서린. 경제 규모로 보면 한국은 우리의 14분의 1도 안 돼요. 이런 나라와 무슨 대등한 협상을 해요? 저는 그때 핀치의 말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역시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거든요. 그저 우방국 중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재무부 복도를 걸으면서 동료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왜 괜히 협상 테이블에 나서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어차피 우리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될 텐데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중국, 유럽 같은 큰 상대들과의 협상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여겨졌어요. 어느 날 오후 핀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캐서린, 한국 관련 자료 준비는 대충 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25% 관세를 제시하면 바로 받아들일 거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미 게임이 끝난 것처럼 말이죠. 핀치 씨, 그래도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술력도 없고 협상력도 없는 나라예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핀치의 말이 너무 단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반박할 근거도 없었어요. 재무부 내 분위기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상은 그저 미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일 뿐이었고 실질적인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선정하신 투자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조선,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분야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핀치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한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죠.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중국과의 협상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워싱턴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치열한 협상이 시작되겠구나. 중국, 유럽, 일본. 이런 강대국들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치열한 협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상대가 우리가 무시하고 있던 바로 그 나라일 거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오만함이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베선트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어요. 캐서린, 한국과의 협상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야겠어요. 대통령께서 특별히 신경 쓰라고 지시하셨거든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베선트 장관의 지시를 받고 저는 곧바로 한국 관련 자료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몇 장 정리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제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이게 정말인가?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반도체 분야부터 충격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첨단 낸드 플래시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점이었습니다. 잠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잖아. 저는 급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투자 계획서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AI, 데이터 센터 확충.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기업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조선업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추진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LNG 수출 계획. 그 핵심인 LNG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뿐이라는 뜻이었어요. 핀치가 기술도 없다고 했는데 이게 기술이 없다고?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는 게 다행이었어요. 2차 전지 분야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테슬라, 포드, GM 같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의 전기차 혁명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야. 원전 자료를 보다가 저는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건설한 바라카 원전. 그 성공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의 벤치마킹 대상이었거든요. 바이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회사였고 미국의 주요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협력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저는 책상에 머리를 박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틀렸구나.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핀치가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캐서린, 한국 자료 준비 잘 되고 있어요? 별거 없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핀치 씨, 이 자료들 좀 보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핀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을 보더니 그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자료예요? CIA와 상무부에서 받은 공식 자료입니다. 핀치는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결국 우리가 시장이고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현황, 고용 창출 효과, 기술 이전 사례들. 조사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에 500억 달러 이상 투자했고 2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제가 중얼거리자 핀치가 벌떡 일어났어요. 캐서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요. 바로 그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료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으로 핀치에게 맞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놀란 표정을 보니 제가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압박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미국이라고요. 이 자료들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핀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핵심 산업, 프로젝트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였던 거예요. 이 보고서를 베선트 장관께 드리면 우리 협상 전략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숨겨진 거인의 진실이라고 말이에요. 7월 23일 아침, 저는 베선트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들고 있는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이 보고서가 모든 걸 바꿀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장관님,
한국 관련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제 보고서를 받아들고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점점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캐서린, 이 자료들이 정확한 건가요? 네. 모두 공식 기관에서 받은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장관은 한참 동안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핀치를 당장 이리로 보내요. 5분 후 핀치가 장관실로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장관님? 핀치, 이 보고서 좀 보세요. 베선트 장관이 제 보고서를 핀치에게 건네주었어요. 핀치는 대충 훑어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장관님, 숫자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예요. 주도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기술이 좋다 해도 결국 우리 미국 시장에 팔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문을 닫으면 그들은 끝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핀치 씨,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장관실에 울려 퍼졌어요. 핀치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보고서에 있잖아요. 한국 없이는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중 절반도 완성할 수 없다고요. 캐서린, 진정하세요. 베선트 장관이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LNG선 없이 어떻게 에너지 수출을 하실 건가요? 메모리 반도체 없이 어떻게 AI 데이터 센터를 지실 건가요? 배터리 없이 어떻게 전기차 혁명을 이룰 건가요? 핀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한테 무릎 꿇으라는 말입니까? 무릎 꿇자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자는 거예요. 그때 베선트 장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의 전화였어요. 네, 대통령님. 예, 알겠습니다.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장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오늘 22통 상협에 연기됐습니다. 연기요? 왜요? 제가 깜짝 놀라 물었지만 핀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잘 됐네요. 한국 놈들을 좀 더 조이는 거죠. 핀치. 저는 그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자해행위예요. 베선트 장관이 우리 사이를 말렸어요. 둘 다 진정하세요.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밤새 발견한 진실을 그냥 묻어둘 순 없었거든요. 장관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루려는 건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에요. 미국의 미래 먹거리를 함께 만들어갈 핵심 동맹국이에요. 핀치가 비웃듯 말했어요. 캐서린, 당신 혹시 한국에서 뭔가 받은 거 있어요? 그 순간 저는 핀치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말 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핀치도 제 기세에 눌렸는지 뒤로 물러섰습니다. 베선트 장관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캐서린, 당신 보고서는 참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백악관에서 결정된 사안이에요. 저는 절망스러웠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을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거든요. 그날 오후 한국 협상단에게 연기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핀치는 복도에서 동료들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얼마나 약한지 알게 될 거야. 조금만 압박해도 바로 굴복할걸? 하지만 저는 그와 정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한국의 진짜 실력을 안다면 이런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 텐데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한번 보고서를 정리했어요. 이번엔 더 자세한 분석을 덧붙였습니다. 한국과의 협상 연기가 미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 효과, 주요 경쟁국 대비 한국의 기술 우위 분석, 협상 결렬 시 미국이 잃게 될 기회비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를요. 밤늦게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번째로 할 일은 베선트 장관을 다시 설득하는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제가 몰랐던 건 이미 한국 협상단이 귀국하지 않고 워싱턴에 남아서 새로운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의 끈기와 지혜가 우리의 오만함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저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7월 24일 아침, 재무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스무드 통상협의 연기 이후 모든 관료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마치 태풍 전야 같은 분위기였죠. 저는 베선트 당관을 다시 설득하려고 했지만 이미 백악관의 결정이라며 거절당했어요. 핀치는 더욱 득이양양해졌습니다. 봤죠, 캐서린? 한국이 얼마나 약한지. 연기 통보받고 바로 꼬리 내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오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제 동료 실무진이 조용히 알려준 거였습니다. 캐서린, 한국 협상단이 아직 워싱턴에 있대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통 협상이 연기되면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게 외교 관례거든요. 대사관 근처 호텔에 머물면서 뭔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들의 활동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재무부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는데 한국 협상단 중 한 분이 미국 상무부 실무진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조선업 투자 계획, 성공하려면 한국의 기술 협력이 필수입니다. 한국 협상단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협상이 연기된 상황에서 미국 실무진이 난처해 하자 한국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정치적 결정과 별개로 기술적 현실은 바뀌지 않거든요.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이 우리의 연기 통보에 화를 내거나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에는 다른 장면을 봤습니다. 펜타곤 근처 레스토랑에서 한국 협상단이 국방부 관계자와 만나고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미국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단순히 완제품이 아닙니다. 핵심 부품과 소재, 그리고 생산 공정까지 포함된 패키지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복합 소재,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핵심 센서, 군함에 필요한 특수 강판.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며 또 다시 놀랐어요. 한국이 군사기술 분야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재무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핀치를 만났습니다. 핀치 씨, 한국 협상단이 아직 워싱턴에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의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각 부처 실무진들과 개별 미팅을 하고 있다고요. 핀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럼 우리 압박이 먹히지 않았다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 협상단이 머물고 있다는 호텔 근처로 가봤어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 협상단 중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였어요. 그분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가서 자기소개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재무부 수석 서기관 캐서린 밀러입니다. 아, 재무부에서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구 부총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연기 통보를 받은 상대인데도 전혀 적대감이 없었습니다. 협상이 연기돼서 힘드실 텐데요. 괜찮습니다. 이런 일은 외교에서 흔한 일이니까요. 그분의 담담한 반응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하지만 계속 워싱턴에 머물고 계시는 이유가 미국과 한국은 70년 동맹입니다. 한 번의 연기 때문에 포기할 관계가 아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압박하고 무시했는데도 한국은 여전히 미국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번 협상은 미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미국을 위해서요?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계획들, 한국 없이는 절반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걸 알고 있고 미국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구 부총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협상가의 자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을 나서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또 다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한국의 진정한 협상력 압박이 아닌 설득의 힘이었습니다. 핀치의 오만한 전략이 완전히 빗나갔다는 걸 증명하는 보고서였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약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현명하고 더 끈기 있고
더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7월 30일 아침, 워싱턴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한국에서 특별기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궁금해서 동료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대거 워싱턴에 왔대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까지.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저는 백악관 근처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정부 협상단과 기업 총수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하나의 팀처럼 말이에요. 저게 바로 코리아 팀이구나. 저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어요. 재무부로 돌아가자마자 핀치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캐서린, 한국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대기업 총수들이 다 왔다잖아요. 이건 예상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핀치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니 저는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그가 얼마나 한국을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 베선트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훨씬 큰 규모로 움직이고 있어요. 회의실에 모인 관료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져 있었어요. 삼성, 현대, 한화. 이들이 가진 기술력과 자본력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단순한 통상 협상이 아니에요. 장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 보고서를 다시 꺼냈어요. 장관님, 제가 며칠 전에 드린 보고서 기억하시죠? 물론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예측한 거였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카드를 갖고 있다고요. 핀치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래도 우리가 시장이잖아요. 우리가 거부하면 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때 장관의 비서가 들어와서 긴급 보고를 했습니다. 장관님, 방금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총수들과 직접 면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결속력, 정부와 기업이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 이게 바로 한국의 진짜 힘이구나. 오후 4시경 저는 우연히 백악관 근처에서 한국 협상단의 모습을 다시 봤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윤철 부총리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우리 기업의 투자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해요. 맞습니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니까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정의선 회장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자들과의 짧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에 55억 달러를 투자했고 1만 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규모의 투자를 준비해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어요. 마치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한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놀라운 시스템이었어요.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발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화는 태양광과 배터리 분야에서 미국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지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이 모든 모습을 보며 저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어요. 우리가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오만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핀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캐서린, 제가 틀렸나 봐요.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말이에요. 저들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저는 그의 변화한 모습을 보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핀치 씨,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도 제대로 된 협상을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이제 주도권이 우리한테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오히려 한국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중요한 건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윈윈하느냐예요. 제 말에 핀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그도 깨달은 것 같았어요. 이번 협상은 승부가 아니라 협력이라는 걸 말이에요.
7월 30일 저녁 6시 재무부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백악관에서 한국협상단과의 최종談判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저는 제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 방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핀치도 복도를 서성이며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따위는 쉽게 굴복할 거지라고 큰 소리쳤던 그가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16분,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료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캐서린,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뭔가 올렸어. 저는 급하게 SNS 앱을 열어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완전한 무역협정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한국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이는 내가 직접 선정한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이다.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3,500억 달러? 이건 상상도 못한 규모였습니다. 한국은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할 예정이며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 시장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이는 일본, EU와 동일한 수준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이 핀치가 예상했던 굴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협상을 해낸 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2주 내에 백악관으로 초청하여 추가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양국 모두에게 훌륭한 성과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문장을 읽으며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통상 협정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동맹 관계였어요. 저는 급하게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핀치를 찾아야 했거든요. 핀치 봤어요? 뭘 봤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SNS요. 협상이 타결됐어요. 핀치가 급하게 자신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세요. 한국이 25% 관세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15%로 협상해낸 거예요. 핀치는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완전히 틀렸네요. 핀치 씨,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어요. 저들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저는 핀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라도 깨달은 거면 다행이에요. 그때 베선트 장관이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어요. 모두들 들었겠지만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이런 결과가? 한국이 우리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어요.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이건 우리가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규모예요. 그리고 계속 고강도로 압박했던 쌀과 소고기 빗장은 열지도 못했죠. 장관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관세는 15%로 합의했다고요? 맞습니다. 한국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관세는 일본, EU와 동등한 수준을 확보해낸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국의 협상력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엄청난 투자를 약속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았던 거죠. 캐서린, 당신이 처음에 경고한 게 맞았어요. 베선트 장관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봐야 한다고 했던 거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제가 며칠 밤을 새워 작성한 보고서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재무부는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였어요. 며칠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한국의 협상력을 찬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됐구나. 핀치가 제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캐서린,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한국에 대해서도 당신 의견에 대해서도. 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과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시작 동등한 파트너십의 승리였습니다. 오만함이 아닌 상호 존중으로 이룬 진정한 협상의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였죠. 협상 타결 다음 날 재무부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을 무시하던 관료들이 이제는 한국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베선트 장관이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한국 정책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동등한 협상 파트너예요. 회의실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핀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서린, 한국 담당팀을 새로 꾸려주세요. 이번 3,500억 달러 투자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해요. 저는 그 순간 뿌듯함을 느꼈어요. 제가 처음 한국의 진실을 발견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장관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말해보세요. 앞으로 모든 통상 협상에서 상대국을 제대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니까요. 장관이 깊이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국가별 심층 분석팀을 신설하죠. 캐서린이 팀장을 맡아주세요. 그날 오후 핀치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캐서린, 저도 그 팀에 합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왜요?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 대사관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왔어요. 구윤철 부총리의 메시지였습니다. 캐서린 밀러 서기관님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이 이번 협상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으며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재무부에서는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작은 나라 같은 표현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협상 타결이 마무리되자 저는 제 책상에 앉아서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다음 휴가는 어디로 갈까? 그동안 저는 늘 유럽이나 캐리비안으로 휴가를 갔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곳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제가 보고서로만 알던 나라, 하지만 며칠 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나라였어요. 한국에 가보고 싶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공장, 현대의 자동차 연구소, LG의 배터리 기술.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때 핀치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캐서린,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한국 여행 정보요. 한국요? 정말 가실 거예요? 핀치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함께 부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네. 제가 숫자로만 알던 나라를 직접 보고 싶어요.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그의 진심 어린 부탁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우리 둘 다 한국에 대해 배울 게 많으니까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어요. 서울의 스카이라인, 판교 테크노밸리, 부산의 조선소 사진들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무시했던 나라라니. 믿기지 않아요. 핀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여행 계획을 세우며 다짐했습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협상 상대국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캐서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진실을 보려는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협상 기술이 아니라 끈기와 실력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국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깨야 할 시간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